왜 아침 루틴 하나만 바꿔도 내장 지방 연소가 빨라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저녁도 줄이고, 밥도 예전보다 덜 먹고, 가끔 운동도 하는데 왜 배 안쪽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을까? 체중계 숫자는 조금 내려갔는데 왜 허리둘레는 그대로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장 지방을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긴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에 잡히는 부드러운 지방과 다릅니다. 복부 깊숙한 곳에서 간, 장, 췌장 같은 장기 주변에 자리 잡고 혈당, 인슐린,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 리듬, 식욕 신호와 계속 대화하는 지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성인 25억 명이 과체중이고 그중 8억 9천만 명이 비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대사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아침에 단 하나의 루틴을 바꾸는 일이 왜 하루 전체의 지방 연소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을 태우려면 땀을 많이 흘려야 하고 숨이 턱까지 차야 하고 하루 종일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칼로리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몸은 먼저 신호를 읽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써도 안전한가? 아니면 저장해야 하는가? 지금 몸은 편안한가? 아니면 위협을 받고 있는가? 지금 혈당은 안정적인가? 아니면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은 이미 조용한 생화학적 전환을 시작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신경계는 서서히 각성 모드로 바뀌고 코르티솔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간은 뇌와 근육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붙잡고 스트레스성 뉴스를 보거나 커피를 급하게 마시거나 단 음식을 먼저 먹거나 아무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은 이 아침 신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쓰는 날이 아니라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날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장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은 매우 활동적인 대사 조직입니다. 지방산을 방출하고 염증 신호를 만들고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주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과도 연결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정상 체중처럼 보여도 복부 깊은 곳에 지방이 많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배 주변 지방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가 나왔다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 대사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때 아침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강력한 방향 설정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공복이 이어진 뒤 몸은 아직 큰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혈액 속에는 간에서 나온 포도당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저장 모드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혈액 속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근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오래 앉아 있거나 단 음식을 먼저 먹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인슐린이 빠르게 올라가고 몸은 지방을 꺼내 쓰기보다 저장을 우선시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시작 신호가 다르면
몸의 연료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루틴이 바로 아침 햇빛과 가벼운 걷기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처럼 훈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에서 깬 뒤 자연광을 보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10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걷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햇빛은 뇌의 생체 시계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걷기는 근육에 혈액 속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신호가 합쳐지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기보다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장지방 연소의 조건이 조용히 열립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거대한 대사기관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허리 주변 근육은 반복적으로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인슐린이 많이 없어도 포도당을 근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운동과 근육 수축은 골격근의 GLUT4 포도당 수송체를 세포 표면으로 이동시키고 이것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작용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조금 태우는 행동이 아니라 혈액 속 에너지를 저장이 아닌 사용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행동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아침 루틴에 진짜 힘이 보입니다. 지방 연소는 운동 중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태웠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이 몸의 호르몬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었느냐입니다. 아침에 격렬하게 뛰어서 몸을 지치게 만들면 당장은 칼로리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반응이 커지고 코르티솔이 과하게 올라가면 몸은 에너지를 방출하기보다 보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걷기는 몸에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빨라지고 호흡은 편안하게 깊어지며 근육은 혈당을 조용히 사용합니다. 이 안정적인 활성화가 내장지방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지방을 열 수 있는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장지방을 빼려고 아침부터 너무 강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전력 질주를 하거나 숨이 막힐 정도로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무거운 운동을 밀어붙입니다. 물론 고강도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폐기능과 근육 발달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첫 신호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몸이 이것을 훈련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이 위협을 느끼면 에너지를 아끼려는 반응이 강해지고 내장지방은 비상연료처럼 더 단단히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몸을 깨우되 놀라게 하지 않는 것, 혈당을 쓰게 하되 고갈시키지 않는 것, 코르티솔을 자연스럽게 올리되 폭발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보고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편안한 속도로 걷는 일은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은 평범한 반복을 신뢰합니다. 하루 이틀의 극단적인 노력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 안정적인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내장지방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잘 보호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리듬, 규칙적인 움직임, 예측 가능한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이 반복될수록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조금씩 꺼내 쓰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햇빛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장식이 아닙니다. 빛은 뇌의 생체 시계를 조정하고
수면과 각성 리듬, 식욕 호르몬, 인슐린 민감성, 에너지 사용 패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낮 시간의 빛 노출과 밤 시간의 어둠은 몸에게 언제 활동하고 언제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신호입니다. 생체 리듬과 대사 조절에 관한 연구들은 빛, 수면, 식사 시간, 활동 시간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침 햇빛은 내장 지방을 직접 녹이는 마법은 아니지만 지방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루의 리듬을 여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지 않고 실내 조명 아래에서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시간 정보를 흐릿하게 받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고 아침에는 어두운 방에서 오래 머물며 식사와 수면 시간이 매일 흔들리는 생활을 반복하면 생체 시계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혼란은 단순히 잠이 조금 늦게 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식욕 조절이 흔들리고 단 음식과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인슐린 반응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장 지방은 한 번의 과식 때문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리듬이 무너진 하루들이 반복될 때 몸은 점점 저장. 그렇다면 아침 루틴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잠에서 깬 뒤 첫 30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보는 대신 커튼을 열고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 자연광을 봅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목과 어깨, 허리,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 10분에서 20분 정도 걷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조금 깊어지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가 아니라 몸이 밤의 정지 상태에서 낮의 사용 상태로 부드럽게 넘어갔는가입니다. 이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면 아침의 혈당과 인슐린 반응은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달콤한 빵, 설탕이 들어간 커피, 주스, 과자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음식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높게 올라간 동안에는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는 과정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첫 움직임 전에 단 음식을 먼저 넣는 것은 몸에게 이미 에너지가 들어왔으니 저장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움직임을 먼저 하고 이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천천히 하면 혈당의 출렁임은 줄어들고 포만감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충분하면 식욕 호르몬이 안정되고 점심 전에 갑자기 허기가 몰려오는 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콩류처럼 비교적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단순당 위주의 아침보다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에 채소, 해조류, 통곡물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더하면 위에서 음식이 비워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포만감이 길어집니다. 내장 지방 관리는 굶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흔들지 않으면서 몸이 지방을 꺼냈을 시간을 확보하는 싸움입니다. 아침 루틴은 그 싸움의 첫 번째 흐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아침을 꼭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 직업, 수면 시간, 약물 복용,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당뇨병 약을 먹는 사람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사람,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공복 운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단식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고 움직이고 자연광을 받은 뒤 식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분이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분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루틴은 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에게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 150분에서 300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 75분에서 150분을 권장합니다. 이것을 하루 단위로 나누면 매일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움직임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권장량을 헬스장 운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 계단 오르기, 출근길 이동, 집안일, 가벼운 자전거 타기처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움직임도 몸에게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 걷기는 운동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운동보다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내장지방 관리에는 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내장지방은 빠르게 찌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 신호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야식, 불규칙한 식사, 긴 좌식 시간, 단 음료, 부족한 근육량, 낮은 활동량이 매일 조금씩 몸을 저장 모드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므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도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대 신호를 쌓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오늘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들어갑니다. 햇빛을 보면 오늘은 낮이고 활동 시간이다 라는 신호가 들어갑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있는 식사를 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호가 들어갑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반복될 때 몸은 서서히 지방을 방어할 필요를 줄입니다. 특히 아침 루틴이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식욕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 점심 전에 허기가 강해지고 오후에는 달콤한 간식이 당기며 저녁에는 과식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햇빛과 걷기, 안정적인 식사를 거치면 혈당의 파도가 완만해지고 허기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의지만으로 하루 종일 음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식욕은 호르몬과 혈당, 수면과 스트레스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을 바꾸면 단순히 아침 20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심 선택, 오후 간식, 저녁 식사량, 밤의 수면까지 연결되어 바뀔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바로 이런 하루 전체의 패턴에 반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좌식 시간입니다. 많은 현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앉고, 차나 지하철에서 앉고, 사무실에서 앉고, 집에 와서 다시 앉습니다.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지만 하루 대부분을 정지 상태로 보냅니다. 이때 혈당을 처리해야 할 근육은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에너지는 소비보다 저장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아침 걷기는 이 정지된 하루의 방향을 처음부터 끊어줍니다. 단 10분이라도 다리 근육이 움직이고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몸은 오늘은 움직이는 날이라는 정보를 받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운동량이 많지 않아도 첫 신호가 바뀌면 이후 하루의 선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침 루틴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루틴은 화려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봅니다. 두 번째,
물을 마시고 몸을 가볍게 풉니다. 세 번째, 10분에서 20분 정도 걷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과 섬유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다섯 번째, 오전 중 오래 앉아 있었다면 1분이라도 일어나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번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바쁜 날에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루틴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1시간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침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커피도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극단적인 규칙보다 지속 가능한 리듬을 더 좋아합니다. 평소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5시에 일어나면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 부족은 오히려 식욕과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0분 걷기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을 걸으면 피로가 쌓여 며칠 만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루틴은 삶을 망가뜨리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붙어야 합니다. 아침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자체가 항상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잠에서 깨자마자 물도 마시지 않고 빛도 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한 커피와 설탕을 함께 넣는 습관입니다. 이 조합은 신경계를 급하게 밀어 올리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흔들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먼저 물을 마시고 빛을 보고 조금 움직인 뒤 마시는 편이 더 부드럽습니다. 설탕이 많은 커피 대신 단맛을 줄이고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몸이 어떤 상태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사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체중계보다 허리둘레와 컨디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체중은 수분, 음식량, 근육량, 염분 섭취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허리둘레, 아침 공복감, 오후 피로감, 식후 졸림, 밤의 수면질, 계단을 오를 때의 숨참은 몸의 대사 상태를 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아침 루틴을 7일만 바꿔도 어떤 사람은 체중 변화보다 먼저 에너지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점심 전에 덜 배고프고 오후에 단 음식 생각이 줄고 밤에 잠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몸이 저장 모드에서 사용 모드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 루틴 하나만으로 모든 내장 지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은 밤 과식, 잦은 음주,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단 음료, 지나친 초가공 식품 섭취가 계속된다면 아침 걷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루틴은 전체 생활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선택이 다음 선택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걸은 사람은 점심에 조금 더 나은 음식을 고르기 쉽고 오전에 햇빛을 본 사람은 밤에 잠들 준비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움직임은 점심의 식욕과 연결되고 점심의 혈당은 오후의 집중력과 연결되며 밤의 수면은 다음 날의 내장 지방 신호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아침에 몇 칼로리를 태웠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침에 내 몸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가입니다. 급함, 불안, 설탕, 카페인, 정지 상태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빛, 물, 움직임, 안정적인 식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두 아침은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신호가 켜집니다. 첫 번째 아침은 에너지를 급하게 처리하고 저장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은 에너지를 천천히 쓰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지방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의지보다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아침부터 실험하면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휴대폰을 보기 전에 커튼을 여십시오.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 하늘빛을 보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고 어깨와 허리를 천천히 풀고 10분만 걸으십시오. 그 뒤 아침을 먹는다면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빵을 먹더라도 단백질을 함께 먹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설탕을 줄이고, 식사를 급하게 삼키지 마십시오. 이 작은 순서가 하루의 혈당 곡선을 바꾸고, 혈당 곡선이 인슐린 반응을 바꾸고, 인슐린 반응이 지방을 저장할지 사용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아침 루틴 하나가 내장지방 연소를 돕는 이유는 그 루틴이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지방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장지방은 몸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보호되고 몸이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조금씩 열립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에 안정감을 주고 가벼운 걷기는 근육에게 혈당을 쓰게 하며 차분한 식사는 인슐린의 급격한 파도를 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하루 전체의 대사 방향은 조금씩 바뀝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그 조용한 시작이 허리둘레, 에너지, 식욕, 수면, 그리고 내장지방 관리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장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아침부터 자신을 벌주지 마십시오. 더 세게, 더 오래, 더 굶는 방식만이 답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몸은 처벌보다 신호에 반응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의 첫 30분은 몸에게 보내는 하루의 첫 문장과 같습니다. 그 문장이 혼란과 스트레스로 시작되면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문장이 빛과 움직임, 호흡과 안정으로 시작되면 몸은 에너지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내장지방 연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늘 가장 극적인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침에 커튼을 열고 천천히 걷고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